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 불가능한 혁명을 하기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문정부 부동산 대책 때문에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뭐 그걸 잡기 위해서 또 추가 대책을 내놓고 뭐 겹겹이 제재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뭐 대책만 해도 한 22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발표한 게. 결국 모든 게 서민들한테 다들 불리한 대책들만 가득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부동산 대책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돈 없는 서민들은 부동산 대책 하나에 죽고 살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발표하는 것마다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돈만 많은 애들을 위한 대책인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대통령도 현재 뭐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추가 대책까지는 뭐 국회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발표하셨고 여당이 맞불 작전으로 다주택자 법안이랑 뭐 종부세율 강화 뭐 이런 걸 하겠다. 야당에서는 뭐 과거에도 이런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봤었는데 별 효력은 없었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때도 뭐 부동산 잡겠다고 뭐 다들 큰 소리들 뻥뻥 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국민 안정시켜놓고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땅 사고 집 사고 뭐 다 했어요. 결국 땅을 산 윗대가리들은 다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은 윗대가리들은 여지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아무도 못 잡는 겁니다. 이 부동산 전 세계 아무도 못 잡아요. 그냥 내가 죽을 때도 그거 우리 애들 그리고 그 애들 다 죽을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속 하루라도 빨리 그냥 사는 놈 그 놈이 장땡 잡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매번 서민 죽이는 대출 규제만 이따위들이나 계속 내놓고 그 서민은 집을 살 수가 없는데 그냥 윗대가리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배 채우고 있어요. 조선시대 탕강오리 새끼들도 이 같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국민들을 다 기만하면서 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국회에서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자, 야당 의원들 문정부 때 야당 의원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거 내놓을 때마다 지네들 일 아닌 척 이렇게 뒷길미끌 탁 있다가 뭐가 이게 잘못만 되면은 기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막 얘기하는 그 꼬라지들 제가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죽박 날리고 싶습니다. 대책 없는 비판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은 4.15 총선 앞두고도 뭐 집을 뭐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 안 하겠다.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고 온갖 뭐 시원한 쇼는 다 해놓고서 결국 아직도 집 내놓은 탕간오리 새끼들은 한 명도 없다. 심지어 더불어 의원 5분의 1이 다주택자로 이거 왜 시리도 열받았나 보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5분의 1이 다주택자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가 있어. 자기들도 오를 거라 생각하고 팔지를 않고 내놓지도 않는 판에 무슨 누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이겁니다. 기껏 내놓는다는 게 강남 집은 이렇게 떡하니 내놓고 어디 청주에 있는 그 오르지도 않는 집 투자 딱 해놓고 다 올라가지고 팔아버리는 그런 행태만 보이고 있어요. 청와대 주요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맨 다주택자들이야. 2019년 11월 19일 날 국민과 대화 중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장담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뭐 이 현 정부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잡겠다는 부동산 대책들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대책이라 내놓는 것들이 그냥 딱 같은 대책만 내놨어요. 내가 대책 세워도 진짜 얘네보다는 정말 잘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나는 어떤 대책이 있냐? 그럼 말 안 해주지. 이거 잡히면 안 됩니다. 저 아파트 있어서. 맞잖아. 야 나는 이제 샀는데 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았길래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하냐?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거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정부 정권 초기에 부동산 잡겠다고 한 게 뭐였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를 양성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만드는 거. 그런 걸 장려했어요. 임대사업자만 등록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도 80%로 인하해줍니다. 누가 보면은 세금은 그렇다 치고 건강보험료는 뭐 얼마 되지 않을 거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깎아줘도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건강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80%로 감면해 주겠다.
야, 그러면 나는 바로 아파트 세 채 샀지. 나도 내가 여윳돈이 있었으면 바로 아파트 세 채 샀다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딱 해놓고 건강보험료 80% 그리고 세금 감면 쫙쫙쫙쫙 받았다니까? 근데 돈이 없어. 이게 세금을 어느 정도로 감면해 주냐면 제조업 하는 사람이랑 임대업 하는 사람이랑 임대 똑같이 돈을 벌잖아요. 똑같이 돈을 벌면은 제조업 하는 사람보다 임대업 하는 사람이 10분의 1가량을 세금을 덜 내요. 그래서 매달 건보료까지 확확 줄이는 아주 개꿀 정책이었던 거예요. 서민이랑은 관계성 1도 없는 이런 똥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정책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더 많이 더 사게 되고, 그렇게 사들여가지고 결국 팔지를 않아가지고 수요는 계속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지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뇌피셜입니다. 이건 뇌피셜.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취재하다가 본 적이 있었던 게 중에 하나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 수준의 10명을 추렸을 때 그 10명이 갖고 있는 게 몇 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채였어요. 10명이 가지고 있는 게 1000채였어요. 그리고 100위까지 봤을 때 몇 채였냐면 14,000채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안 판다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안 팔아. 죽었다 깨나도 안 팔아.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계속 오르는 그 수지를 계속 먹어내는 거야. 그걸로 뭐 대출 받아서 자기네 또 쓸 거 쓰고. 정부 주장은 이렇게 다주택자가 생기면 세입자들이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고, 그러면 뭐 전세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안정화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마인드인지는 저는 솔직히 어느 똘박에서 나왔는지,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는지, 야, 그래서 어떻게 찬성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아까 말했던 14,000채를 갖고 있는 이 100명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왜 안 파냐? 자기들이 세를 안 놔도 집값은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세를 안 놓잖아? 그럼 전세값은 더 올라요. 그 세입자는 전세값이 오르니까 더 조그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뭔 대가리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들 힘들게 만드냔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913이라든지 126이라든지 220이라든지 617이라든지 부동산 대책 이렇게 발표만 겁나게 하고, 이게 그냥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만 계속 규제하는 거야.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드나 봐, 그 사람들은. 서민이 어떻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요즘 대부분이 청약에서 나온 새 아파트 34평짜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냐면 거의 7억에서 9억 정도를 해요. 그럼 9억 정도로 보자 이거예요. 9억이면 내 돈 6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6억이 있으면 서민이냐? 현금으로? 6억이 있으면 서민이냐고. 서민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은 계속 돈을 못 벌어요. 결국 이걸 가지고 거기 앞에 이제 뜨쟁이 부동산들이 또 명함을 이렇게 딱딱 줘요. 그 사람들이 집 할 생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집 할 생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알았죠? 꼭 주세요. 청약에 당첨돼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럼 돈 있는 놈이 그걸 슈킹해가지고 돈 3천만 원, 4천만 원 더 얹어가지고 산 다음에 결국 그 사람은 집값 쭉쭉쭉쭉쭉 뛰어서, 요즘 뭐 부동산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어차피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영끌 대출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똘똘한 강남에 있는 한 채를 사자. 그걸 다 대출 받고 자기네 집 다 팔아서라도 똘똘한 강남에 집 한 채를 사자. 뭐 이럴 때 쓰는 뭐 내용이에요. 그리고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프리미엄 주고 사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돈 없는 서민이 청약 딱 받으면 그거 내가 프리미엄 주고 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인이라고, 우리 아이 이름이랑 살짝 비슷하네. 불인이라고, 부동산 처음 배우는 어린이, 뭐 부동산 초보, 이런 사람들을 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조어까지도 나오게끔 부동산이 지금 핫 이슈라는 거, 정부는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은행 감정가가